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원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네,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자사,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까지 모두 다 이제 오픈시켜놓고 이제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 영재원은 그러면 언제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질문들을 주시네요. 네, 지금 이제 우리 1학기 시즌은 이제 중학생들의 영재학교,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준비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영재원에 대한 준비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뭇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올해 2학기 하반기에 진행되어지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대한 관심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일단 이 시점에서 무엇을 갖다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2025학년도 지원하고자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영재원, 자, 여기서 대학부설인가? 아니면 교육청 영재원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요. 자, 거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택이 올바른 건지 간단하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언제부터 우리 준비할까? 이게 항상 고민이죠. 어떤 친구들은 3월 달부터 아니면 우리 벌써 전년도에 있는 12월 달 겨울방학 시작 시점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럼 내 아이는 언제부터 우리가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한 이 어떤 명쾌한 설명도 이제 사실은 없어요. 왜? 아이의 수준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학원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 상품화되어져 있는 부분의 계열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올 3월이 맞죠. 하지만 실제 아이들의 영양치를 우리가 보고 판단한다면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뒤로 미루어지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언제가 적당한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무엇으로 준비할 건가? 사실 우리가 영재원 준비는 지필고사로 보는 경우에 네, 당연히 우리 교재, 그다음에 우리가 독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근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영재원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진행하기 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청 영재교육원 어디를 선택을 하실 건가요? 자,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부설과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부터 먼저 우리가 비교해보고 그 특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안 뒤에 정말 내가 여기를 가야 되겠구나 라는 이 목표치를 세우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말이죠. 딱 세 가지가 중점 사항입니다. 학문적 연구와 심화 교육. 네, 두 번째는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내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네, 세 번째는 특화되어진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왜? 관심 분야가 명확한 경우에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이 우수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 학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진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처럼 들리지만 현행 교과 수준에 있는 내용에 더 우리가 심화로 가는 여기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흐름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연계성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더 위에 있는 깊이 있는 개념들을 갖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 학문적 연구와 심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가야죠. 네, 두 번째는 우리의 대학 자원의 활용인데요. 실질적인 우리 연구 경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은 실험 학원 정도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험 학원이 이렇게 대치동에 많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특화되어진 부분의 실험 학원들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실험에 대한 부분의 맛, 그리고 실험에 대한 어떤 약간 상황적인 부분의 응용이나 창의적인 부분의 실험을 기획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연구 경험을 갖다가 쌓는 데 있어서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훨씬 유리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특화되어진 프로그램에서 아까 관심 분야가 명확하다라고 했는데 수학과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또 정보, 그 다음에 음악,
미술 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여기서 주변에서 받을 수가 없는 영재 교육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특화되어져서 받을 수가 있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청 영재 교육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교육청 영재 교육원은 지역에 대한 이 부분으로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연계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 그래서 다양한 교육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관할 교육청의 그 영재원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그 지역 내에 있는 교사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선생님이 주관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자기의 역량치를 갖다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해서 학생들을 지도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양한 교육 기회에 대한 이 부분들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 다양한 교육 기회라는 거는 대학 부설의 문은 좁아요. 근데 이 교육청 영재 교육원의 문은 그래도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에게 어떤 이런 형평성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심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보다 조금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할 지역 교육청 내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운영하는 이 부분의 주체가 집의 근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이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교를 갖다 해보면 교육청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자, 어떤 선택을 갖다가 할 것인지는 어머님과 우리 자녀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그 판단 기준에 조금은 도움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청 영재교육원, 자,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할 때 결정을 하면 좋을까? 자, 일단은 먼저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어떤 성향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시키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 대한 반응을 갖다 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자녀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한 성향들이 이런 영재교육원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학부설이든지 아니면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든지 선택하셔서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 약간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모난 것 같은 이 부분들이 이렇게 다듬어져서요. 정말 학습적인 부분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공감을 하고 보내는 경우도 맞지만 실제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인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억지로 밀어 넣어서 다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필요적인 부분에 공감을 갖다가 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니는 시간만 자꾸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부분에 숨고르기를 하시더라도 차후년대 보내시더라도 올해는 한번 보내는 거에 있어서 한 번쯤 접근을 갖다가 시켜보는 게 좋은 거지 억지로 이렇게 등 떠밀어서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재원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한 번쯤은 보셔야 돼요. 요새는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게끔 되어지면 자, 수학이든 과학이든 정보든 간에 그 배우는 내용들에 대한 이 부분들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자세히 좀 보시고 나서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내 아이가 받으면 지금 현재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의 입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기 전에 결정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요. 색깔을 갖다 좀 바꿨죠, 이제. 이 색깔을 바꾼 이유는 집중도를 갖다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준비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시작점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거는 각자가 생각한 학습의 진도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그 진도를 갖다가 헤쳐나가고 있는 어떤 과정에서의 실력이라는 이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준비하는 시작점은 모두 다 다릅니다. 자, 근데 일단 초기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초 학습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 창의성 및 문제 해결 능력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화되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정보 수집과 상담이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조기 준비의 필요성. 네, 조기 준비의 필요성이라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갑자기 이제 마음이 급해지시다 보니까 영재원의 시작을 하는 3학년보다 더 어린 7세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전화들을 정말 많이 주세요. 근데 이 전화를 갖다가 주시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뭐 사실 이게 크게 마음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는 가지만 아이들의 학습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 저렇다 하게 되는 거는 약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정도에서 저는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배우게 되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요. 일단 2학년에서 3학년 건너가는 시점에서 아이의 학습적인 이 시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방향을 갖다가 설정하면 좋을지를 상담드렸을 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가장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학년과 3학년에 한 번, 그 다음에 5학년과 6학년에 한 번,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가장 큰 상담을 받으면 아이가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을 갖다 내려야 될지 그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기 준비를 원하시는 학부모님, 조기 준비를 하실 부모님들께서는 하세요.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찍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저는 여태까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게 시작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네, 일찍 시작하는 것이 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흐름 자체가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를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땐 약간 과도기적인 부분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묻어나지 않아도 사실 영재교육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3학년도, 2024학년도에 이런 바뀐 부분에 대한 영재교육원의 학생 선발 방법을 갖다가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한다라고 했던 경우지만 오히려 떨어져서 영재교육원의 어떤 이제 입학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시작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초학문적 소양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능력 자체가 사실은 바로바로 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건 정말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거 암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을 영재교육원에 대한 준비로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치 MSG 영재교육에 와서 정말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수업을 어디서 듣던지 간에 그거는 상관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가서 들으세요. 그 대신 나중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영재원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면 영재원 문제는 교과 문제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교과를 다루면서 창의 융합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시키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그것에 대한 응용까지를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과학 교과학원에서 거기까지를 해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 수업 방식 자체가 좀 특별한 것이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교과학원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교과하고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을 두시라는 이 말씀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의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기초학습에 대한 강화가 매우 중요하죠. 사실 영재교육원에서 학습적인 성취도가 낮은 친구들을 선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수학이 5학년 1학기를 나가고 있는데 수학 과정에 붙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선행학습 과정이 일단 진행은 안 됐지만 수학에 풀어나가는 독특한 방법이나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입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에 어떤 편집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영재교육원에 갔다가 지원을 하면
네,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심취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재 선발 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어른들이 알고 있기로는 학습적인 성취도, 학습적인 선행의 정도로 선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영재교육원의 선발은 오디션 과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장 부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영재교육원에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과정에서 어떤 내가 선행학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걸 많이 해가지고 왔다고 어깨에다가 내 뽕을 넣고 내 시험을 본다고 으스댈 필요가 일절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정전 부부에서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게 빠르지 않아도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합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해본 경험에 대한 부분에 빗대서 얘기하면 몇 년 전의 경험으로 지금 이야기를 듣는다? 네, 지금 달라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뭐 그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 내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학습에 대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탄탄하게 기초를 갖다가 다져주는 것이 어떤 누구하고 겨루어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실력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창의성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영재교육원 하면 뭐 대학부설이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든지 창의성에 대한 이 부분이 매우 강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약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이 조금 약간 우려스러울 수 있지만 스파크적인 부분의 성향이라고 저는 표현을 갖다 합니다. 창의성이 뛰어난 건 물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계를 그려놓는 창의성은 아니지만 조절이 가능한 창의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절제되어진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한계치를 그려놓고 창의를 하라고 하면 사실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모순이에요. 근데 이 조절할 수 있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한 목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직시해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내가 스스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의적이라고 놓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조절이라고 하는 건 방향의 목표를 갖다가 흐트러뜨리지 않는 조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이 보는 능력 자체,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창의성에 대한 이 부분들에서 너무 스파크적인 성향을 창의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 부분들은 일단 지식의 습득에 대한 부분을 넘어선다라고 했는데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서 우리가 창의성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문제를 갖다가 다른 해석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그냥 현장에서 이야기할 땐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보는데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진짜 이래서 이 아이가 영재라는 느낌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영재원에 가게끔 되어지면 사실 영재원에 이 배웠던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재원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 영재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겪을 때 이런 이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장점이 뭘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에서 영재 아이들한테는 더 집중을 그리고 수준 높은 우리가 이 교육보다는 깊이 있는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딥하게 우리가 시키기 때문에 사실 이 깊이에 있는 이 끝을 갖다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파고 들어가게끔 되어집니다. 자, 언젠가는 우리가 바닥에 닿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바닥으로부터 나중에 올라올 때 뭐 이 아이들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무한한 어떤 지식적인 양은 정말 대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 해결해 보는데 요새 이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수학과 과학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져야 되죠.
코딩.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량 분석을 할 때, 네, 코딩으로. 과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실험을 열심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로 나타낼 때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코딩으로. 이 수학과 과학에 연관되어져서 반드시 나오는 게 바로 코딩입니다. 요새 고딩이죠, 고딩 학생들. 네, 근데 고등학생들이 정보 같은 이 교과를 갖다 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정보 교과, 네,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서 코딩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걸 먼저 배워오고 했다면 우리 가볍게 할 수가 있지만 배워오지 않았던 친구라면 지금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코딩 학원에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깨지겠지만 정말 힘들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의 다양성을 경험해 보면서요.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경험, 생각해보고 해결해보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특화된 준비가 있습니다. 네, 특화된 준비 뭔가요? 특화된 준비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의 확장판인데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많을 때, 죄송합니다. 네, 전화기를 살짝 또 켜놨네요. 요새 지금 이제 영재원 시즌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니까 전화가 하루에도 한 5통, 6통 기본으로 와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다 응대를 갖다가 할 수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응대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송 찍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아마 전화가 좀 오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아까 이어가면 네, 생명과학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생명과학에 우리가 관심이 많으면 생명과학에 관계되어진 실험 학원들을 갖다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학원 다니기도 바쁜데 이런 실험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생물에 관계되어져서 한다? 네,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연구 활동이나 참여를 갖다가 통해서 심화학습을 갖다가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화학습을 통해서 연구 활동한 기록들은요, 나중에 영재원에 갈 때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죠. 안 한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유리해요. 왜? 준비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과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특화되어진 준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초등학교 우리가 과학대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해두는 것입니다. 특히 영재원을 갖다가 더 우리가 위로 올려서 영재학교나 그다음에 우리가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서류에 대한 준비들을 미리 해놓을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발명대회나 과학전람회와 같은 또는 영재원 산출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요. 본인의 결과물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수집과 상담입니다. 일단 정보 수집하고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발품 팔아가면서 이렇게 얻어 오시는 정보들이 있지만, 네, 실제로 그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의 요새 최근 이제 어떤 창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얻는 곳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튜브죠. 근데 이 유튜브에 관계되어진 부분에서 영재교육원에 관계되어진 내용들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님, 영재교육원에 관계되어진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다룰 때요. 영재교육원에 관계되어진 특화되어진 문제들을 다루는 곳이 있나?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영재교육원에 관계되어진 독서에 관계되어진 내용들 다루는 곳이 있나?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영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들인 거예요. 왜냐면 영재 잘한다 라고 하는 기준이 서로들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정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듣는 거를 갖다가 제외하고요. 문제면 문제, 학교에 대한 정보면 정보, 우리가 갖다 제대로 줄 수 있는 곳들에 대한 부분들에 선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명 보낸 것도 좋아요. 왜? 그건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부분을 높이 살 수 있는 채널들과 오프라인의 학원들을 부모님들께서 정보 수집의 창구로 이용하셔서 어머님들 본인들만의 그 노하우, 정보에 얻는 노하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가 필요한다면 반드시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상담을 갖다가 꼭 받으셔라. 자,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네, 어떻게 준비를 갖다가 우리가 언제부터 하면 될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으로 준비를 갖다 할까요? 자, 무엇으로 영재교육원을 준비해 볼까? 이렇게 부모님들께 한번 반문을 갖다가 우리가 해보면 학원, 네, 그리고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그 준비하도록 시중에 나온 문제지, 그 다음에 뭐 대회 준비, 자, 그리고 뭐 선행학습 반드시 해야 되죠? 아닙니다. 영재교육원은 네, 책 읽기, 독서만으로도 네, 충분합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것 하나 우리가 다 정해진 게 없어요. 단지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 선배맘, 네, 선배 어머님들의 이야기의 어떤 그 부분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5가지가 안 나오는 대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안 나오는 이 대화가 있다면 그 부모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모두 앞선 경험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했을 때 한 90% 이상이 5가지 단어 내에서 모두 다 소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엇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 5가지 이 용어, 단어에 대한 부분의 나열이 있음으로 인해서 준비할 게 우리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교재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가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초 학문에 대한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재이어야 됩니다. 제가 좀 길게 써놓기는 했는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심화학습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초를 탄탄하게 우리가 다지는 과정에서 이제 영재원의 준비를 우리가 하는 부분이 이제 교재를 통해 준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교재를 통한 학습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는 혼자 영재교육원의 문제를 갖다가 풀어본다? 네, 가능해요. 그 대신 그 문제가 교과 문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안 풀릴 때는 해답지를 갖다가 참고해서 내 스스로가 익힌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답지 보는 것이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 먼저 생각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보고 나서 반드시 본인 걸로 이렇게 체득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게 단점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넘어서는 고급 내용에 도전을 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이 수준에서만 계속 문제를 갖다가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영재교육원에 지원한다고요? 아, 그거는 욕심이죠. 뭔가를 자꾸 이게 뭔가 배워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일단 그 고급적인 부분의 지식들을 갖다가 취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네, 그 다음에 나 엄마 진짜 하기 싫어 라고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네, 굳이 시킬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녀하고 싸워야 되죠? 네, 저는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진짜 하고 싶으면 네, 하게끔 되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재교육원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아이들이 충분히 어머님들, 아버님에게 네,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진행을 할 때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다 우리 하게 되어질지 두 번째로 살펴보면 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과학 실험이나 네, 수학 문제 해결이나 네, 코딩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놓고 창의적인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갖다가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창의적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내가 활용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코딩인데요. 기본적인 수학과 과학에 관련되어진 지식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갖다 수행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든가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형평성 있다. 우리 최근에 이제 과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학의 창의적 해결력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접근을 할 때 그냥 순수하게 과학에 대한 내용만을 갖다 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거기에 과학 문제에 코딩을 갖다가 접목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더 유리하다. 네, 이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회 참여를 갖다가 해보면 좋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은 아니지만 자신의 실력을 갖다가 점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현 위치를 갖다가 알고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것을 즐겨볼 수 있는 네, 경험이기 때문에 대회 참여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네, 우리가 지금 현재 3월 달에 발명 대회, 네, 우리가 4, 5월 달에 이제 자연관찰 대회, 경기나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지역들은 UI 챌린지라는 대회가 7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들에 갖다가 참여해 보면서 여기 과학 전람회, 그다음에 이런 또 기타 뭐 자유 연구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한 대회들을 갖다가 해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프로젝트 수행 능력에서의 약간 부족한 점, 그 잘하는 점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사실 이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가서도 산출물 활동을 할 때 본인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을 찾아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우리가 3차 교육과정에서 쓰는 에세이나 그 준비하는 우리가 면접과정에서 진행하는 어떤 실험들에 대한 이 계획들을 우리가 세울 때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자, 근데 멘토링, 네, 중요하죠. 잘하는 애들은 일단 기본적인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멘토링, 네,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네, 선생님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재원에 우리가 재학 중인 학생들과 멘토링을 갖다 통해서 좀 정보를 갖다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배나 전문교육기관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 준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받거나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 수집에 대한 부분들은 인터넷이나 또 영재원 TV나 아니면 또 다른 기타 상담을 통해서 얻어 가시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쌓아놓지만 마시고요. 반드시 네, 그거를 정리를 꼭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셔야만 네, 어머님 자녀에게, 아버님 자녀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재교육원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저희 영재교육원 TV 채널에 그 학부모님들 남성, 여성의 비율을 갖다가 봤더니요. 여성이 56%인가 그렇고요. 남성이 44%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 못지않게 많아요. 네, 그 이야기는 아버님들이 그만큼 많이 보시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들도 이번 기회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 들으시면 네, 사실 좀 네, 아이를 우리가 이게 옆에서 따라다니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중에 어머님의 역할을 좀 이해하시고 네, 그 부분에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네, 아버님들이 되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도 영재원 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영재원 TV 구독! 네, 많은 관심과 네, 사랑으로 구독 네,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네, 좋은 내용 준비해서 네, 부모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